오늘은 지금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놀라운 선박사고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놀라움으로 가득하니까요. 보장하죠. 하지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타이타닉호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러시아 일꾼들이 바지선으로 목재를 운반하고 있었는데 과적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정도라면 이 지역의 비버들이 디즈니랜드만한 댐을 지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이 사람은 거대한 화물선이 바로 옆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가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았으면 하필 이 드넓은 바다에 떠있던 유일한 배와 부딪히게 된 것일까요? 1억 2,500만 달러짜리 슈퍼요트의 주인은 트랩을 따라 항해하면서 요트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대신 브릿지 오퍼레이터의 무선실을 부숴버렸습니다. 저 여자분들 좀 보세요. 이런 느낌인데요. Fine. I'm okay with the events that are unfolding currently. 한편 에콰도르에서 어떤 선박은 너무 급한 나머지 보행자 다리를 그냥 통과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배는 부두에 정착하는 도중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된 것이죠. 이 남자는 작은 배를 화물선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라이온킹급 배신입니다. 스페인의 화물선 누누는 엔진이 고장나버렸고 파도는 이 선박을 프랑스 콘크리트 보도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파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이 배의 중간 부분이 부서져 버렸고 부두에 몇 번 더 부딪히고는 반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모두가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죠. 저분은 공중부양을 하시는 건가요? 초대형 유조선마 링컨, 에체닝 화이트섬의 부도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작은 요트가 항로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개인 요트를 가지고 싶은데 더 탈 수 없어서 아쉽겠네요. 하라치항에서는 한 컨테이너선이 다른 컨테이너선과 협력해 정박하기로 했는데요. 계산이 잘 못되어 선박의 왼쪽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충돌로 인해 21개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2018년에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셨네요. 가서 찾아오세요. 배의 선장은 어린 시절 테트리스 해본 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배가 더 클수록 천장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게임 오버. 선장이 말합니다. 내 배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지. 그렇고 말고. 노르웨이의 항구에서는 거대한 시멘트 운반선이 견인되고 있었는데요. 선박의 뒷부분이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요트 속으로 말이죠. 부두는 말할 것도 없고 15채의 보트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불불 그리고 부자들의 요트를 들이받는 배가 있습니다. 290m 높이 수송선은 상토도민 항구에 정박해 컨테이너를 싣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정박하는 도중 선박은 거센 물살에 휘말려 버렸고 부두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10여 개의 컨테이너가 나뒹굴었고 배는 혼잡한 도로 위로 직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지선의 선장은 다리를 바라보고는 그 밑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썩 기쁘지 않은 일이 벌어졌네요. 다른 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 바지선에서 떨어지는 컨테이너를 좀 보세요. 이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템즈강을 유람하는 동안 이 여객선은 2개의 엔진이 모두 고장나서 그 길로 나무로 된 부두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충돌 이후에도 배는 멈출 수 없었죠. 여객선 경로를 바꾸더니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찍고 있던 남자를 향해 곧장 다가왔습니다. 대개 공격을 당할 때는 바로 이런 말이 튀어나온답니다. We called the police. 127m가 되는 이 배의 선장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배와 충동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항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 말이죠. 두 선박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양쪽 모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슬아슬했네요. 이제 알람 소리에 이런 소리를 써야겠네요. 225m 길이의 긴 배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가 고장나서 보스포루스의 협을 따라 흘러가다 주거용 건물들을 들이받아 버린 것입니다. 들어오는 İnsanlar yok mu? 몇 초 후 배머리는 식당 안에서 놓여있게 되었죠.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건물은 18세기 역사적인 저택으로 밝혀졌습니다. 8,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죠. 터키 벌크선과 베트남의 화물선은 싱가포르 해협을 나눠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작은 선박은 57,000톤급 벌크선의 항로를 방해하기로 했지만 그 앞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네요. 5,998톤급 러시아 화물선이 다리로 접근하고 있을 때 한국의 해양경비대는 다리를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의 선장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이 오고 갔겠죠. 선장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칼을 들어라. 평균적으로 화물선은 1년에 1,400개 컨테이너를 분실하지만 이 배는 한 번의 항해로 2,000개의 컨테이너를 잃어버렸습니다. 2020년 11월 원웨이버스라는 화물선은 중국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 3,000km 떨어진 곳에서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죠. 이 장면을 보세요. 손해액은 5천만 달러가 넘었고 운송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손실을 낸 사고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